네, 첫 번째 모닝픽 어떤 겁니까? 네, 첫 번째 모닝픽 형사의 촉입니다. 형사의 촉. 좀 달라도 뭔가 다르더라고요. 네.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휴가 중이던 형사의 날카로운 직감 덕분에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붙잡혔습니다.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3일 낮 12시경에 대전 서부경찰서 형사과 이진웅 경사가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한 겁니다. 형사의 시선에서 이 남성이 도대체 어느 부분이 이상했느냐 하면은요, 택시에서 내린 뒤에 휴대전화로 주변 건물을 촬영하고요, 두리번 거린다는 점이었어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대부분이 범행 장소에 도착하면 보고를 해야 됩니다. 주변 건물 사진 찍어서 나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고 조직원에게 보고를 하기 때문인데요. 저라면 여기서 그럼 뭐 집 보러 왔나 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역시 형사는 달랐습니다. 바로 보이스피싱 사기를 직감했고 개인 차량을 타고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가는 남성을 천천히 뒤쫓았는데요. 그리고 잠시 후에 흰색 종이 가방을 든 피해 남성 A씨가 현금 수거책에게 이 종이 가방을 건네는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두 사람을 지켜보던 이 형사는 남성에게 다가가서 종이 가방 가리키면서 이게 뭐냐 하고 물어봤더니 그 안에는 1,700만 원의 현금 다발이 들어있었습니다. 와. 1,7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잃을 뻔했는데 거기에 초계 1인자 네. 이진웅 경사를 거기서 만난 거예요. 지나가다가. 1,000원이네요. 그러니까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딱 그 시간에 네. 딱 마주친 것도 1,000원인데요. 이진웅 경사는 112에 전화 금융사기 수거책을 지금 잡고 있다 이렇게 신고를 하고요. 두 사람한테 자신이 경찰관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피해를 입을 뻔했던 A씨한테는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지금 범죄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A씨는 나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뿐이다 라고 하면서 이 사실을 처음엔 안 믿었고요. 그리고 또 이 형사분이 휴가 중이었잖아요. 행색을 보면은 진짜 형사가 맞아? 오히려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사기치려고 다가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경찰이 맞느냐 이렇게 되묻기도 했는데요. 결국 동료 경찰에게 전화를 걸고 이렇게 하면서 10분 동안 설득을 했고 피해자 A씨는 보이스피싱 사기를 그때서야 인지했다고 합니다. 피해를 막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그러면 현장에서 잡힌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알바를 하고 온 거고 이 알바를 하면 한 건당 5만 원씩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보이스피싱 사기하고 관련된 일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남성 상대로 추가 범행 여부, 또 배후 조직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현금 수거책인지 몰랐다고 해도 이런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죠.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서 처벌받기 때문에 현금이나 서류 배달 업무 이런 거 굉장히 위험하잖아요. 피싱이 연관된 건 아닌지 나도 모르게 그냥 전달만 해준다고 했다가 범죄에 연루된 건 아닌지 정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휴가 중에 큰 금전 피해를 막은 자랑스러운 이진웅 경사는요.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현금 수거책은 경찰에 인계한 뒤에 현장을 떠났다고 합니다. 야, 날카로운 직감 그리고 관찰력이 있었어요. 네. 그리고 상황 판단력이 있었고요. 휴가 중에 일을 하셨잖아요. 특근비 나오나요?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다음 픽 전해주시죠. 네, 두 번째 모닝픽은 급증하는 남성 난임입니다. 최근 남성 난임 환자가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해서 자세히 좀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남성 난임 환자가 처음으로 10만 명을 넘어섰는데요. 이는 2018년보다 약 40%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실제로 올해 결혼 3년 차인 30대 직장인 B 씨는요. 임신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최근에 병원을 갔다가 정자 형성 이상으로 난임 판정을 받았는데요. 30대면은 보통 아직 젊잖아요. 그리고 젊으니까 자연 임신 가능하겠지. 그리고 난임 얘기는 많이 들어도 내 얘기는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자신이 난임의 원인일 거라고는 한 번도 생각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처음에 이제 임신이 잘 안 될 때 여성분이 먼저 또 병원에 자주 가거나 검사도 되게 많이 받고 그럴 텐데 아내도 정신적 충격이 클 것 같아서 미안하다 이런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이처럼 남자 난임 환자가 늘어나면서 난임 관련 진료비도 2018년 때하고 비교를 해보면 2배 가까이 증가했는데요. 난임을 일으키는
질환을 겪고 있는 남성들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호르몬 이상으로 정자 형성과 성숙에 부정적인 이상을 줄 수 있는 그 뇌하수체 기능 저하로 진료받은 남성이요. 2018년보다 2024년에 2배 이상으로 늘었고 또 정자의 질을 떨어뜨리는 음낭 정맥류 환자도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아니 이렇게 남성 난임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뭡니까? 네, 이게 난임 병원 다니시는 분들이 답답한 게 정말 이런 것 같아요. 그 이유가 그렇게 명확하지 않은 경우들 있는데 남성 난임도 그렇다고 하고요. 대체로 그래서 뭐 스트레스, 수면 부족, 음주, 흡연 이런 생활 습관들이 큰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또 결혼과 출산 연령이 예전보다 아주 많이 높아진 것도 원인으로 꼽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요즘에 새롭게 나오는 연구들 중에는 뭐 미세 플라스틱, 또 플라스틱에서 나오는 호르몬 이런 것들이 네. 정자수를 크게 감소시킨다더라. 그런 연구도 새롭게 또 추가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난임 환자들은 심리적인 고통이 되게 크잖아요. 그리고 특히나 남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난임 판정을 받으면 남성성의 상실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아서 자존감이 떨어지고 우울증이 커지고 이런 경향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경제적인 부담도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정부 지원은 아직까지는 주로 여성 위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남성 난임하고 관련된 시술이라고 해도 이게 결국에는 체외 수정, 인공 수정.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 여성의 시술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성이 이제 자궁에다 인공 수정을 하고 네. 이렇게 되는 여성과 관련된 보조 생식술로 이어지다 보니까 정부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에서 또 제외되는 그런 부분이 남성에선 많고요. 정자를 찾기 위해서 사용되는 수술 현미경 사용료, 또 특수 재료비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최대 300만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게 여러 차례를 또 해야 되는 경우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큰 거고 이렇게 되면은 그냥 포기하자 이런 경우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남성 난임 환자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